정부는 과거뿐 아니라 현대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예비문화유산제도를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산품들이 이 예비유산으로 검토되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문화재청이 올해 9월부터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시행합니다. 예비문화유산 제도란 제작 기간이 50년 안 된 현대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인데요.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비문화유산은 건설, 제작, 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 중 현대 우리 삶과 문화를 대표하고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보존,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정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예비문화유산 제도의 시행으로 근대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현대 문화유산까지 보존, 관리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에 기반한 적극적인 활용 방안 역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이 가장 먼저 눈여겨보고 있는 건 빙그레의 바나나 맛 우유 용기라고 합니다. 국가 등록문화유산 등재에 도전하고 있다고요? 예, 빙그레 측에서 그렇게 밝힌 거거든요. 바나나 맛 우유의 용기를 국가 등록 문화유산에 지금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요건이 제작된 지 50년이 넘은 근현대 문화유산 중에서 국가유산청이 심의를 해서 등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나나 맛 우유가 1974년에 출시가 돼서 딱 50년이네요. 이제 막 5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제작 요건이 충족이 됐습니다. 네, 74년에 나와서 50년이 딱 지났기 때문에 이제 자격이 생긴 겁니다. 자, 빙그레는 이 우유 용기를 국가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를 제시했죠. 어떤 거죠? 그 포인트가 뭐냐면 이 용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항아리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 항아리 모양이 우리의 생활사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한국인의 정서가 담긴 그 모티브, 그 모양이 현재까지도 5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1980년대 바나나라는 게 엄청난 고급 과일이었었거든요. 없었죠. 그때 그렇죠. 못 먹었죠. 그리고 또 바나나를 활용한 음료라는 것도 그 당시 없었고 그렇게 전무한 고급 음료를 딱 만들면서 차별화를 위해서 고민을 했는데 당시에 우유 용기가 막 비닐백, 유리병 이런 건 있었지만 플라스틱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리스틸렌이라고 하는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용기로 채택했었다고 합니다. 자, 언뜻 보면 단순하게 그지없죠. 여러분 오늘 점심이나 뭐 저녁 때도 사실 수 있는 그 용기 어떤 시대상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때는 다 시골 분들이 서울로 오시는 그런 이천 향도의 그런 전통 뭐 전체 흐름이 그런데 아니 딱 보니까 고향에 그게 딱 항아리하고 똑같은 것이 나오고 장독대 닮았군요. 그렇죠. 장독대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다음에 당시가 70년대에 이제 들어가면요. 여성분들이 이제 취업 일선에 들어가시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거 보면 얼마나 또 뿌듯하고 또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뭐 다져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요. 사실요. 이 바나나 우유를 만들라고 최초로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 아, 그렇군요. 우리 그때 서독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젖소가 한국에 이제 도입이 됐는데 국민이 좀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뭘 해봐라. 그래서 나온 것이 빙그레의 바나나 맛 우유입니다. 네. 기존에 나왔던 공산품들 가운데 국가 등록문화유산이 된 제품들이 더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죠? 예, 금성 세탁기 WP-181 모델인데요. 금성이 그러니까 요새 LG의 전신이에요. 예, 바로 금성 세탁기가 1969년에 국내 최초로 출시된 세탁기입니다. 골드스타죠, 저 때는. 그렇습니다. 저 금성 세탁기 저게 뭐 나중에 이제 위생 의식이 뭐 제고되고 경제 여건이 상승하면서 생활 필수품이 됐는데 그러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저걸 계기로 이제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제품이 뭐냐면 현대차 포니 1. 이것도 이제 등재가 됐는데 저거 영화에 나왔던 차죠. 그렇습니다. 택시 운전사. 네. 1975년부터 1985년까지 생산이 됐는데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 자동차고 한국 자동차 공업의 자립, 도약의 발판이 된 차종이다라고 하면서 등재가 됐습니다. 네, 이 여성의 사회 진출 따른 필수품으로서의 금성 세탁기. 네. 골드스타 기억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 LG인데 골드스타라 그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금성이라고 했었고 최근에 인터넷에 올라온 사연이 LG 최근에 무슨 가전제품이 고장이 나서 수리 기사를 불렀는데 LG가 아니라 참 금성 제품이 근데 젊은 기사분이 오셔서 이 제품 우리 게 아닌데요라고 하셔가지고 본사로 한번 전화 걸어보세요 해가지고 그 기사분이 본사로 통화 한번 나와서 저희 게 맞네요 하고 수리를 해줬다는 그러니까 젊은 기사분들은 모를 수 있는 옛날에는 금성이라고 불렸던 회사가 지금은 LG가 됐죠. 네. 자, 바나나 맛 우유 최근 올림픽 스타 신유빈 선수가 광고에 더 화제가 됐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훈련 중에 출출해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바나나 맛 우유가 하나 가득 쌓여있네. 엄마 나를 위해 채워넣으셨나 보다.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 역시 너도 국가대표야. 자, 74년 출시된 후에 이 바나나 맛 우유 무려 95억 개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빙그레 1조 클럽 가입에 그야말로 1등 공신이죠. 그렇습니다. 하루 평균 80만 개가 팔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23년대 매출 3천억이에요. 그리고 이게 1998년도에 300억 원을 지금 기도했던 것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들어가고요. 근데 재미난 퀴즈를 하나 낼게요. 바나나 맛 우유에는 바나나 과즙이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들어갔습니다. 네. 그게 2014년도에 맛을 한번 바뀌는데요. 그때 과즙을 넣고요. 그 전에는 향신료만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1%의 과즙이 들어간 바나나 우유입니다. 네. 자, 저렇게 많이 팔린 것도 있죠. 바카스도 엄청 팔린 그런 음료입니다. 자, 이 바나나 맛 우유 K푸드 열풍 타고 지금 세계 시장을 석권 중 아니겠습니까? 바나나 맛 우유가 외국인들한테도 맛의 신세계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막 입소문이 퍼진 거예요. 2004년부터 수출이 시작이 돼서 현재 30여 개국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외국에 나갈 때는 이게 유통기한이 긴 그 종이팩 형태 그 디자인으로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는 다른 용기인데 유통기한이 긴 종이팩에 넣는다. 그런데 중국에는 우리나라의 그 항아리 형태 그대로 수출이 된다는 거예요. 왜 중국은 다랑아리에 그대로 중국은 담을까요? 기본적으로 가까운 이유도 있겠지만 동시에 종이팩이라는 거에 모방이 쉽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달 항아리 형태는 모방이 더 어렵다고 해서 짝퉁 생산을 막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는 항아리 용기를 그대로 수출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뭐 워낙 잘 뺏기니까 예. 달항아리는 못 뺏기겠지. 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군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자, 재미난 얘기 많이 했습니다. 최영호 원장, 하재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